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출발 증시 가이드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최예린입니다. 지표가 소폭 좋지 않게 미국 증시에서 발표가 됐죠. 제조업 수주가 2% 못 미친 1.8% 증가를 나타냈는데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또 한 번에 연준 위원이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조금 눌렸습니다. 이따른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의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달러와는 재차 강세를 보였고요. 유가는 빠질 뻔했었지만 전날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소폭이지만 반등을 좀 해주긴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애플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간 것도 뉴욕 증시에는 부담이 되었었는데요. 우리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점유율 4위, 애플은 3위까지 중국 업체 때문에 떨어졌다는 소식, 실적에 대한 압박, 애플의 주가를 고점 대비 10% 넘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중국 증시가 3.7% 급반등에 성공하면서 좀 편안한 분위기 속에 오를 수가 있었죠. 무엇보다 제약 바이오주들이 힘을 내면서 수급이 개선돼 양시장 모두 쌍끌이 매수가 붙었고요. 코스피는 거의 2020선대 후반, 코스닥은 나흘 만에 730선을 되찾은 바 있습니다. 어제 오래간만에 항공주가 몇몇 유통주와 함께 난 그런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장 시장 개장을 앞두고 두 분의 전문가로부터 관전 포인트 얘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님 대전에서 와주셨고요. 맞나요? 네,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님도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선철 멘토님께서 먼저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오늘 일단 지수 부분은요.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2023포인트 동시효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야간 선물 지수가 본다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죠. 그것 때문에 하락 마감을 좀 미국 시장이 좀 하면서 야간 선물도 약간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243.15포인트의 거래 마감을 했는데 최근에 지속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약간 파생 상품 시장의 변동성을 좀 오늘도 한번 관건 있게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 부분도 약간 어제보다는 3포인트 오른 733.포인트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물지수와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을 볼 때 약간 외국인들의 변동성, 특히 선물지수를 한번 관찰해 보시는 오늘 투자 전략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네, 수급이 어제 현물 기준 좋아지는 듯하지만 외국인 선물의 매도로 인한 파생 쪽의 변동성 주의하자 관전 포인트로 얘기 들어봤습니다. 황 멘토님은요? 네,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2분기 어닝 시즌이 거의 이제 미국은 막바지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오늘 외국인들 수급 동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5일 수요일장 이제 막 개장을 했네요. 자, 어제 우리 시장 아주 중요한 위태위태한 자리에서 반등에 성공했죠. 코스피도 단기적으로 저점을 찍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제 한 2000선 언저리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020선대 후반까지 대차 올려놓은 모습이었죠. 코스닥도 5일선 그리고 61선 모두 타면서 730까지 와서 700선과는 거리를 다시 좀 벌려놓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약바이오주가 끝끝내 살아나기는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장 개장가를 짚어보면서 전반적으로 전략 특징주까지 알아볼 텐데요. 김선철 멘토님 개장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동시효과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약간 4포인트, 약간 2023포인트에서 지금 코스피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간 732포인트, 어제보다 약 2포인트, 3포인트 정도 오른 시작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제 미국장의 약간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약간 하락 마감한 부분이 좀 약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약간 환율 쪽으로도 본다면 약간 어제보다 약 한 40전 하락한 1165원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 선물도 차트상으로 본다면 243이 지금 깨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상태에서 20일 하행이 과연 있는지 한번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지금 오늘 개장을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공매도까지도 우리가
대형주 위주로 빠지는지를 분명히 한번 컨택을 해서 좀 보시는 게 오늘의 좀 시장의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예, 앞으로 좀 본다고 하면 계속해서 글로벌 지수에만 의지를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약간 본다고 하면 코스피는 2000선에서 1980선까지도 약간의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연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어느 정도 받쳐주냐에 따라서 앞으로 좀 지속적인 관찰을 하시는 게 우리가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는 그런 내용적인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아까 외국인 선물 비롯해서 공매도 얘기하셨는데 조금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 조금만 그렇죠. 쉽게 풀어주시겠어요? 예, 그러면 좀 차트로 잠깐 한번 보시고 예, 코스피 차트를 한번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일봉상에서 지금 어제 약간 양봉이 좀 떨어지면서 좀 상승을 좀 반전을 좀 보였었죠. 그런데 언제냐면은 약 7월 9일이죠. 7월 9일 날 밑꼬리 달았던 양봉 자리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올랐던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본다면 4월 24일에 최고가 나왔던 2189포인트 부분부터 지금 추세적으로 본다고 하면 약간의 변곡점 자리 부분 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찰이 되는 자리가 어디 자리냐? 지금 약 3월 달에 나왔던 바로 밑자리 부분까지 지금 현재 지수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1998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 자리부터 지금 2000선까지를 1차 피봇 지지선으로 좀 잡아놓고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지금 올바른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좀 차트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네, 그래요. 차트로 설명해 주시니까 조금 더 시청자분들의 이해가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1포인트가량 약간 밀리면서 코스피는 출발, 코스닥은 어제보다 조금 더 힘을 낸 732선에서 개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업종별 흐름을 한번 볼까요? 어제 건설주 좋지 못했고 반대로 항공주, 그리고 유통주, 그리고 제약, 바이오, 일부 IT주 좋았었는데 오늘 아침 분위기는 어때요? 네, 오늘 개장 분위기 자체는 뭐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이어서 외국인들도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와 같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IT 업종들 쪽에서 이제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0.3% 정도 하락세지만 SK하이닉스하고 LG디스플레이, LG전자까지 1%대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기하고 이제 삼성 SDI 역시도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렸어요. IT 업종 중에서. 그리고 특히 이제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주가가 이제 워낙 많이 하락한 가운데서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샌디스크하고 이제 협력을 확대시키겠다라는 그 공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더 오르면서를 보이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나머지 업종 안에서 본다면 일단 에너지 업종은 최근 들어 유가 하락에 압력을 좀 받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유가 하락에 또 수혜주로 볼 수 있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오늘도 역시 항공주들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업종으로 본다면 일단 뭐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수준 안에서 일단 뭐 상승하는 종목들을 눈에 띄긴 하는데 아직까지 강하게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역시 이제 유통주들 쪽에서 이제 신세계하고 현대백화점 역시 어제에 이어서 이제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면세점과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을 받고 있는 그런 업종 중에서 유통주들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사실 오늘 뭐 시장 안에서 이제 흐름을 또 특히 본다면 놀자주 쪽에서 이제 음원 관련주들입니다. 그쪽에서 또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KT뮤직이나 CJ ENM 그리고 로엔 네오이즈 인터넷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M까지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또다시 또 특징적인 업종을 본다면요. 최근에 이제 많이 밀렸던 종목들, 특히 이제 메르스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에 2분기 실적 저하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겠죠. 그래서 이제 밀렸던 그런 종목 중에서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같이 하락세가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비트컴퓨터하고 인피니티 헬스케어 그리고 인성정보 유비케어 전반적으로 6%대의 상승을 나타내는 종목들도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징적인 부분 한 가지 더 짚어드린다면 화장품주죠. 역시 이제 하락세가 최근에 많이 급격하게 나타났다가 다시 한번 상승세로 접어들고 있는데 LVCNC가 오늘 2.6% 상승세 그리고 한국콜마 그리고 제니까지 1%대의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업종별 분위기 한번 전해 들어봤는데요. 황 멘토님의 얘기를 듣는 동안 코스피는 일단 상승 전환을 했네요. 2028.76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생 쪽의 얘기를 잠깐 들려주셨던 김선철 멘토님께서 개장한 지 5분가량이 지난 시점이지만 수급 살펴주시죠. 예, 지금 거래소 수급을 보면 지금 현재 개인들이 약 25억 정도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요. 네. 지금 코스피 200군에 해당하는 종목 중에서도 약
통신업적으로 지금 매수세가 약간 좀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외국인들도 약 76억 정도를 지금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약간 대형주 위주로 지금 현재 포지션을 지금 외국인들은 지금 갖춰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기간 동향을 보면 약 114억 정도로 지금 매도를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관들은 약 코스피 200 대형주 쪽에서도 약 전기전자 쪽으로 약간 지금 매도세가 좀 포지션이 좀 잡혀 있는 거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약 지금 전기전자를 지금 본다고 하면 지금 기관계가 매도하는 걸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로 약간 지금 받아 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지금 통신업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전기전자와 같이 해서 지금 시그널적으로 좀 움직인다는 걸 약간 IT 쪽에도 약 삼성전자나 대형주 같은 종목군들의 지금 매수세가 좀 포지션이 좀 잡혀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 자, 코스닥 시장으로 잠깐 가서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코스닥 벤처기업 쪽으로도 지금 개인들이 좀 매수세가 좀 주체가 좀 들어와 있고, 외국인들 지금 양시장으로 좀 본다고 하면 코스닥 쪽에서는 약간 매도세로 약간 좀 바뀌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기간은 약간 수급이 14억 정도로 지금 매수세가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2분기 실적도 중소형주들도 뭐 좀 나름 괜찮다고 지금 이렇게 좀 계속해서 좀 뉴스가 나오고 있는 모습 때문에 아마 기관에서도 이렇게 좀 핸들링을 좀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약 소프트웨어 쪽이나 IT 쪽에서도 한번 지금 계속해서 유입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관찰할게요. 오늘도 한번 매수 포지션을 좀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코스닥 3포인트 정도 약 오른 733선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오늘도 약간의 이렇게 된다고 하면 IT 쪽으로 매수세 주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제가 관찰을 좀 본다고 한 6포인트 정도에서 마감을 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코스닥 거래소와 함께 이런 포지션을 좀 넓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외국인들도 대형주에 관심이 조금 있는 것 같지만 코스닥도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일단 양시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또 그런 파트들을 찾아주셨는데요. 이번에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개장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KB 외환선물로 가서 듣죠.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상승폭은 줄어들 수 있다라면서 1170원대 출발하는 원달러 환율을 보고 그런 분석해 주셨는데, 호주에서 금리를 동결시킴으로 인해서 1165원까지 아예 반락하면서 끝이 났더군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4원이 상승한 1169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171원까지 상승폭을 좀 더 키웠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170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미 연준 관계자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으로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인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럽장 중반까지 달러화는 대부분의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는데요. 이는 어제 중국 증시의 상승과 국제유가의 상승, 그리고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이후 나타난 호주 달러의 강세까지 위험 통화들의 강세 요인이 등장하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고요. 이 영향으로 달러화는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서까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뉴욕장에 들어서면서 9월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의 인터뷰 기사가 나옴에 따라서 달러화는 대부분의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고요. 달러 1결물은 현물 환율을 환산해 1169원 25전 수준에서 뉴욕 여교의 시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개장 이후 추가 상승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아시아장에서의 위험 회피 심리가 상승의 주 재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장 개장 이후 달러 엔이 124엔 초반대의 저항을 받으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호주 달러의 경우 뉴욕장에서의 하락 조정이 아시아장에서 좀 더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어제 급등한 중국 증시가 오늘 다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가 엔화의 강세와 위험 통화 약세 분위기를 이끄는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달러원은 전 고점인 1174원 80전 수준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와 마찬가지로 달러원은 전 고점의 안정적인 상향 돌파에는 실패할 것으로 보고요. 고점 매도를 노리는 차익 시장 매물이 등장하면서 환율은 다시 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달러원이 추세적인 상승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미 연준 관계자의 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 이외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미 경제 지표의 호조가 필요한데요. 최근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내의 고용지수가 전월 대비 크게 부진한 점을 근거로 볼 때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7월 고용지표에서 빈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인상적인 호조를 보일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고요.
만약 임금 상승률까지 부진할 경우 시장 참여자들이 달러화 매수 규모를 늘려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호주 달러의 강세가 원화 강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호주 달러가 미 달러화에 대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최근까지 하락 추세가 기술적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어제 발표된 호주 중앙은행의 설명서에서 호주 달러의 추가 약세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빠진 것을 명분 삼아서 호주 달러는 앞으로 약 2개월 정도 차익 실현 조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는 다시 원화의 강세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달러 원은 1161원에서 1174만 80전 사이가 예상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전 고점은 1174만 80전을 크게 못 넘어설 분위기를 전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주 후반에 나올 미국의 고용지표도 썩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낮다라는 부분, 그리고 호주 달러의 향후 분위기까지 감안했을 때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제한될 가능성 단기적으로 보셨네요. 지금까지 정경팔 팀장님의 환시장 뷰 전해드렸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돌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인터파크가 오늘 첫 번째 돌발 종목인데요. 어제 저와 함께 종목 세일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터파크에 추천을 해주신 하필이면 황민영 멘토님이 또 딱 타이밍도 좋게 제 옆에 계십니다. 인터파크의 사실 3분기에 사상 최대 이익을 기대하면서 매수하자고 하셨었는데 2분기도 실적이 좋았어요. 네, 2분기에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왔죠. 어제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그때 사신 분들은 지금 수익을 일단 가져가고 계실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일단 추천드렸고,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예상보다는 실적이 좋을 수 있다. 그 부분들 일단 예상을 어느 정도 했던 부분이었죠. 일단 2분기 연결 매출액이 855억 원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49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4.4% 그리고 209% 정도, 영업이익이 209% 정말 크게 이제 증가한 부분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때 강조드렸던 부분이 바로 여행 쪽이었어요. 여행 쪽에 대한 어떤 이제 수익성이 좀 개선되고 있고, 그만큼 여행 산업에 대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특히나 실적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 이거는 이제 어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보고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은 어제 이미 아셨을 겁니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역시 이제 보유 관점에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인터파크는 단기로 본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제가 중기적인 관점에서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 시점, 그리고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가는 시점까지 두고 이제 본 거기 때문에 목표 주가 역시도 이제 26,000원 가격대가 아니라 28,000원까지 일단 보시고 끝까지 이제 홀딩하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신규 매수 접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꼭 올라가고 나서 이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실적이 한번 발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눌림목 정도가 나오게 된다면 일단 타이밍 한번 놓치신 거죠. 눌림목 정도가 나오게 된다면 25,000원 정도 가격대까지 한번 눌림목 정도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 안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여전히 어제 말씀하신 대로 28,000원. 네. 예, 인터파크 새롭게 사고 싶으신 분들은요 25,000원까지 떨어지는 환경이 마련되면 그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황민영 멘토의 방송 보고 사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벌써 4% 넘는 급등세네요. 자, 신세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그리고 최근에 계속 기관의 매수가 유입됐었는데 롯데에서 경영권 두고 싸우는 게 우리 신세계하고 현대백화점한테는 득이 된다. 제2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신세계가 무섭게 오르고 있어요. 네. 네. 어디까지 오를까요? 일단 어디까지 오를 거야로 좀 본다고 하면 일단 차트를 한번 먼저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를 좀 보신다고 하면 아마 이때 저한테도 좀 문의가 들었던 날이 있었는데 7월 10일 날 음봉이 좀 떨어지면서 개파락을 했던 자리가 좀 보여지실 겁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19만 9천 원대까지 밀렸던 자리가 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박스로 지금 자리를 구간을 좀 만들어 놨는데요. 그러면서 오늘도 약간의 약 3%대의 갭상승, 5%대의 갭상승을 하면서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네. 항상 차트상으로 좀 본다고 하면 갭 하락과 갭 상승이 있으면 반드시 차트는 그걸 메꾸고 가는 좀 성질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세계가 지금 제가 본다면 이 자리 방금 말씀드린 자리 26만 4천 원대에서 붕괴됐던 자리까지는 단기적으로 일차적으로 수급은 나올 자리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렇게 된다면 볼린저 밴드에서 27만 8천 원짜리가 깨졌던 자리에는 분명히 한번 치고 올라갈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반사 이익 구조로 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매출액도 지금 5조 8천억 정도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율이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메르스가 종결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해외 여행자들의 지금 그렇게 해서 계속 들어오는 입장,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신세계가 가지고 있는 점포망들이 확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신세계에서도 나온 리포트 자체적으로만 본다고 해도 2017년 금융비용 부담도 굉장히 좀 리스크가 완화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이제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자리 27만 8천 원대까지는 좀 목표 주가를 지금 자리에서도 갈 수 있는데, 지금 자리가 좀 부담되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조정장이 온다고 하면 한 24만 원대 한번 1차 매수 시점을 갖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것 좀 나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로 본다고 하면 계속해서 상승 방향 쪽으로 계속해서 4월 중순부터 올라가고 있는 자리는 맞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세 지표로 본다고 하면 일단은 음봉이 깨졌던 자리는 7월 10일짜리는 일단 메꿔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방금 말씀드린 27만 8천 원대를 한번 1차 피봇 저항, 즉 그 자리가 1차 목표 주가가 되겠죠.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그 다음에 6월 20일 날 나왔던 29만 7천 원대짜리를 2차 피봇 저항 때, 즉 이 자리를 최고점에 어떤 신고가 갱신이 간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약간 35만 원 정도도 돌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홀딩으로 보시되 약간 글로벌 시장의 어떠한 그 위축되는 부분과 함께 관전 포인트를 그렇게 가지면서 신세계가 본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어제 대비로 8%, 9%대쯤 움직이고 있는데 네. 지금 자리는 좀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간과하셔서 좀 매수 포인트 잡으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신세계 지금 어제보다는 좀 많이 올랐지만 예, 한번 체크 포인트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7월 달에 뚝 떨어지면서 밀렸던 갭은 오늘부로 인해서 완전히 메꿔지게 됐는데요. 때문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이다. 1차 목표가는 신세계 27만 8천 원, 더 이상 2차 목표가는 35만 원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어제 급등, 오늘 급등해서 신세계는 25만 원이지만 사고 싶으신 분들은 24만 원 정도까지 눌리면 1차적으로 매수는 가능하겠다. 의견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모두 투어도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메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그런 거 감안하면 선전했다 평가를 받고 오늘도 오름세입니다. 그리고 어제 큰 폭으로 급등했던 티웨이홀딩스까지 급등이 있었었는데 항공주들 오늘 더 오르거든요. 전체적으로 쭉 여행주로 오늘 살펴주고 계시니까 함께 봐주시죠. 네, 먼저 모두투어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이 정말 좋았습니다. 역시 이제 실적 시즌인 만큼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이제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모두투어가 2분기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6.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이제 135% 정도 증가세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우려감이 있었지만 우려감 대비했을 때 실적이 좀 좋은 그런 모습이 나왔죠. 모두투어를 이제 포함해서 이제 그 항공주 전반적으로 어제도 강한 상승세가 나왔는데 최근에 유가가 많이 이제 하락하면서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주로서 구분이 되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역시 크게 이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항공주 그리고 이제 여행 관련주들을 포함해서 본다면 2분기보다는 3분기의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이제 시즌에 진입하기 때문에 이 시즌적인 효과 역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여건들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화면 잠깐 보시면요, 이제 유가가 얼마나 떨어졌느냐, 우리가 이제 WTI를 기준으로 보지는 않아요. 지금 항공주의 경우에는 제트유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제트유 가격이 이제 갤런당 1.46달러 정도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2달러 밑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이 과정 자체가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는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좀 많이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되돌림 과정은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시즌적인 효과까지 본다면 항공주하고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2분기하고 3분기까지도 꾸준하게 관심이 좀 필요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매수도 괜찮은 거 사실은 낙폭은 상당하잖아요, 항공주들. 네, 낙폭이 이제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서 이제 낙폭을 했던 그런 종목들도 있고, 낙폭을 했을 때 이제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밀렸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낙폭을 했던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뭐 항공주와 항공주들의 낙폭이 좀 컸는데, 이 항공주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점에 대한 어떤 매수, 분할 매수 접근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모멘텀적인 플레이를 조금 하신다면 여행 관련주들 쪽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행주 중에서는 인터파크를 좋게 보시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자, 항공주도 좋지만 항공주보다 굳이 따지자면 여행주다. 그중에 탑픽은 인터파크. 오늘 호실적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코웨이도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더라고요. 렌탈 시장의 경쟁이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은 좋았다. 평가 속에 오늘 1% 남짓 오르면서 10만 원대 재트라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입찰 제한이라는 악재를 안고 있는 오늘 한국항공우주, 한화, 테크위는 동반의 약세인데요. 이 부분은 김선철 멘토님이 짚어주시죠. 네, 우선 코웨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웨이가 어제 2분기 양호한 실적과 함께 내수 불확실성 시기 때문에 호조를 이제 보일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오늘도 아침에 갭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약 어제보다는 전일 1%대 하락이 좀 보이고 있죠. 1%대 지금 보합세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선 코웨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렌탈 시장에서는 웅진 코웨이였었죠, 전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2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웨이 별도 기준으로 본다면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5%까지도 지금 보는 증권사 리포트가 있죠. 그래서 약 1,177억 정도로 이런 시장 기대치를 약 5% 이상 좀 웃도는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규 렌탈 매출이 계속해서 이제 호조세를 보여준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중국 정수기 시장까지 완벽하게 이제 진출을 간다고 하면 큰 시장이 굉장히 가시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지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너무 가파르게 좀 오른 건 아니냐 했을 때 제가 본다면 4월 7일 날 나왔던 10만 6천 원대의 고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점으로 본다고 하면 최근에 나왔던 약 한 6월 중순이죠. 말일부터 나왔던 8만 4천 원대부터는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약 40%까지도 좀 올랐는데 네. 오늘 갭 상승하면서 지금 현 구간까지 약 20분 정도가 지났는데 음봉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약간의 20일 라인 지지선을 가지고 좀 반등을 좀 보여주신다고 하면 약 한 9만 7천 원대가 지지를 해주는지 이 자리를 좀 보고 좀 포지션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실적이라는 거는 모든 거는 차트는 약간 후행성이지만 차트 안에 모든 게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코웨이를 약간 매수를 한다 그러면 약 한 9만 3천 원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봤다가 좀 매수 포지션을 잡고 4월 7일 날 나왔던 고점 있죠. 이 신고가는 분명히 갱신을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국 시장에 팔로가 개척이 된다고 하면 코웨이가 가지고 있는 렌탈 사업 시장은 가장 큰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출, 영업이익과 함께 동반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고로 약 12만 원대를 목표 주가로 일단은 잡고 싶고요. 지금 만약에 이 자리를 들어가신다고 하면 한 9만 3천 원대를 매수대로 조금 들어갔으면 하고 약간 그 자리가 깨진다고 하면 한 8만 8천 원, 8만 7천 원 정도에서 일단 손절 라인을 한번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오늘 시장 지금 뭐 말씀드리는 중간에도 어제 대비보다 900원 정도가 빠진 9만 8천 원, 9만 8,700원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섣불리 매매 주체를 하지 말자는 거죠. 너무 상승을 한다고 쫓아가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약간 좀 기다리는 미덕도 아마 우리 주식 투자를 하시는 개인 시청자분들께서도 하나의 미덕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주기 때문에 코웨이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포지션을 잡고 한번 대응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호실적 발표 3% 떴다가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의 하락 반전까지는 되고 있지만 최근에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매수는 조금 무리가 있겠고요. 분명히 전고점 심지어 12만 원까지 코웨이 주가가 갈 텐데 현재 9만 8천 원입니다. 아마 9만 3천 원 정도까지 눌리면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손절 가격은 8만 7천 원 해주셨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4억 달간 공공기관의 입찰 자체를 못하게끔 규제가 된 한국항공우주와 한화케미칼 다시 한번 이어서 분석 부탁드려요. 예, 우선 한화케미칼 먼저 차트로 먼저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뭐 제가 방금 코이 설명을 드릴 때 차트 안의 모든 종목의 어떤 분석적인 거나 매출 대비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캐피탈 차트로만 본다고 하면 현재도 지금 61선 자리를 계속해서 구간을 지금 설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면 2015년부터 시작했던 자리에서 터널 구간으로 상승을 계속해서 지금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약간의 19,650원대를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좀 약간의 자리를 좀 한번 보고 싶고요. 네. 뭐 계열사죠. 하나케미칼과 함께 네, 테크인을 한번 잠깐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면 이것도 차트로 한번 보면서 조금 가고 싶습니다. 어제 뭐 입찰 제한 부분에서 약간 약세는 나오겠지만 사실 그래요. 이런 차트로만 본다고 하면 계속해서 바닥점을 이루고 가고 있는 부분에서 저점이 계속 높아가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7월 6일 날 나왔던 최고가 41,850원대는 분명히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을 매물대로 지금 만들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저항대죠. 저항대인데 이 자리를 깨질 못하면 제가 본 차트상으로 본다면 34,700원대까지 밀릴 자리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방금 두 번째 원형이죠. 원형에 그려졌던 31,000원대 구간까지도 밀릴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테크인을 지금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34,000원대가 이 자리가 언제를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좀 지켜보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공공기관 입찰 제한이라는 거는 뭐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또 정부에서 또 어떤 또 이 계속해서 대기업만을 또 소위 뭐 죽일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한번 우리가 대응 전략을 좀 한번 짜시면서 지금도 약 한 5%대 6%대 계속해서 지금 반전이 있는데 약간 이거를 분봉 차트로 가서 좀 보신다고 하면 좀 넓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매물대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개파락을 했어요. 개파락을 했던 자리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종목이 있었죠. 신세계를 말씀드리면서 갭 상승과 갭 하락은 반드시 차트는 메꾸고 가는 성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테크인 지금은 뭐 리스크가 당장은 보여질지 몰라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관찰을 하시면서 33,000원대가 33,000원에서 34,000원대가 지지가 지켜준다면 일단은 한번 가져가시는 것도 지금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하나테크윈이라고 말씀드린 줄 알았는데 저 실수로 혹시 하나케미칼 갖고 계신 분들, 주주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 제한받은 건 한화테크윈입니다. 차트가 조금 좋지는 않아서 34,000원이 깨지면 조금 더 부정적일 수 있으므로 갖고 계신 분들 유의 깊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사실 굉장히 좋았고 앞으로도 수주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여기까지 신고가를 왔는데 최근에 기관도 조금 이미 물량을 뺐고 오늘 뚝 떨어지네요. 네, 지금도 방금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를 또 차트로 잠깐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하나테크인처럼 오늘도 좀 개파락을 했던 좀 모습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나왔던 자리죠. 엊그저께 나왔던 자리 99,400원대 뭐 신고가를 하면서 계속해서 수주와 함께 지금 가는데 정부에서 뭐 공공기관 입찰 제한이라는 걸 계속해서 지금 언급을 한다는 거는 일시적인 리스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왜 그러냐? 지금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적은 계속해서 호반형으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도 호불호가 있듯이 종목에도 분명 주가에도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가 계속해서 실적 개선으로 해서 올라왔던 자리가 있는데 쉽게 붕괴가 되겠냐? 그 자리는 분명히 없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구간적으로 간다면 1차적으로 지금 제가 박스권을 좀 만들어 드린 자리가 77,000원대까지거든요. 그럼 이런 악재가 발생이 된다? 그럼 지금 뭐 글로벌 위기도 아닌 상태에서 한국항공우주가 갈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모멘텀 자체가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본다고 하면 약 21선 이탈 자리죠. 87,000원대까지 21이 뭐 기술적 차트에서는 저희들이 생명선이라고 하죠. 이 생명선을 좀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를 과연 수급적으로 좀 지키는지 한번 관찰을 보시고 지금 분봉으로 해서 오늘 차트를 잠깐 좀 보신다고 하면 방금 뭐 개파락했던 이런 자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돌린 구간이 좀 올라오는지 지금 시청자분들도 지금 차트를 좀 보시겠지만 계속 양봉으로
계속해서 지금 좀 올리는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네네. 빠졌던 자리 구간을 계속해서 그림으로 좀 보신다고 하면 올라가는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보여지실 거예요. 이런 하나의 큰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가실 때 일단은 제가 93,000원대까지부터 지금 오늘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깨졌던 자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떤 시적 반영과 계속해서 어떤 거래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약 93,000원대 현재 구간에서만 좀 지켜준다고 하면 항공우주도 약간의 좀 홀딩 전략으로 해서 좀 보유로 좀 가서 한국 테크인과 함께 뭐 공공기관 입찰 제한 그런 리스크를 일단 한번 약간 좀 잊은 상태에서 차트 수급으로는 한번 단기적인 수급으로 좀 관찰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좀 판단을 좀 들어서고 있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오늘 악재에도 불구하고 밑꼬리 달리면서 낙폭 줄이는 것 괜찮아 보인다라고 해주셨었어요. 특별히 우리 김선철 멘토님은 차트를 아주 잘 분석해서 가격을 잡아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차트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 차트 봐주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늘 매주 수요일에 김선철 멘토님이 출연하신다는 거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뚜기가 1인 가구수 증가 소식에 어제 이미 90만 원을 종가상 뚫고 오늘 또 올라요. 마치 GS 리테일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주당 가격은 오뚜기 90만 원대니까 비싼 종목이긴 합니다. 한국토지신탁 실적 좋아서 오늘 10% 급등 두 종목 빠르게 살펴주시죠. 네, 오뚜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뚜기가 지금 1인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오뚜기의 경우에는 이제 식음료, 식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업체죠. 그래서 간편하게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조리가 가능한 그런 제품들을 생산을 해서 그게 이제 1인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이제 수혜가 또 예상되는 뭐 그런 기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승 흐름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자, 일단 오뚜기의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현재 93만 5천 원이에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마 올라가고 있어도 저 기업은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10,000원짜리 한 주를 사서 10% 수익이 나든 그다음에 이제 1,000원짜리 한 10주를 사서 10% 수익이 나든 똑같은 수익입니다. 똑같은 금액의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참고해서 이렇게 뭐 큰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배제시키지 마시고 좋은 기업의 경우에는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또 타면서 수익을 또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뚜기의 경우에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가져가시면서 조금 더 수익을 확대시켜 나가는 구간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매수를 하고자 하신다면 가격대로 본다면 89만 원 정도 가격대 한번 눌림목 정도가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대에서는 한번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지금 한국토지신탁이 지금 뭐 실적에 대한 어떤 이제 기대감이죠. 뭐 실적이 지금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요,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잠정 영업이익이 251억 1,700만 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19.3% 증가가 나왔고, 매출액의 경우에도 이제 같은 기간 13.7% 일단 감소를 했는데, 순이익의 경우에는 뭐 20.8% 늘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부동산 경기 자체가 이제 올해 지난해보다 올해가 분명히 좋았고요. 일시적으로 이제 멜스에 대한 어떤 여파 때문에 잠시 위축된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엔 건설 경기는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는 과정 안에서 한국토지신탁도 수익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년도까지 이제 어떻게 본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2016년도 부분에서는 우려감이 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출에 대한 어떤 제한 소식도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지금 한국토지신탁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한 4,500원 정도 수준까지만 일단 보유 관점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한국토지신탁 4,500원 정도까지만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에 혼조세요. 빨간불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코스닥만 730선에 안착하면서 추가 상승합니다. 오늘 섹터로 다 다뤄드리지는 시간 관계상 못했는데 오늘 화장품 쪽이 아주 세게 치고 나오는 것 같고요. 빅뱅의 음원이 새롭게 출시되는데 뭐 차트 올킬했다는 소식에 오늘 YG를 중심으로 엔터주도 앞서 황민영 멘토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힘을 좀 냅니다. 일부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코롱, 생명과학 많이 오르는 분위기인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될지 8월이 돼도 뭔가 7월의 연장선 같은 분위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김선철 멘토님. 예, 저는 한 줄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파생 시장을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개인 투자자 매매 동향을 잠깐 살펴봤을 때 지금 현 구간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매도세가 굉장히 커진다고 했던 부분이 바로 파생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파생 시장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선물과 옵션이 있는데 옵션 시장도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도죠.
계속해서 매도하고 양매도 포지션을 굉장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본다면 최저점 241.35포인트는 약간 코스피 지수로 본다고 하면 약간 한 1980선에서 2000포인트 지지여부를 정확히 체크를 하는지 한번 저희들이 한번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환율은 계속해서 1120원대부터 가파르게 지금 올라왔던 자리가 아마 지금 1160원대, 70원대쯤 체크를 하고 있는데 환율이 올라감으로써 외국인들은 선물을 매도를 하고 주식은 또 공매도를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이제 환해지성이라고 좀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파생시장의 변동성이라고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방향 매도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선물 시장의 고점과 저점의 변동폭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앞으로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거라는 큰 얘기죠. 저희가 이제 2180포인트부터 지금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하락 국면으로 계속 왔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윗꼬리만 달고 계속 십자형 모습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저점에 나왔던 자리를 8월 3일날 나왔던 이 저점 자리를 과연 지킬 수 있는 자리가 모멘텀이 앞으로 뭐 2분기 대형주들이 실적이 나온다고 해도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냐. 이게 가장 관건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대형주 코스피 200군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뭐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도 뭐 나온다고 해도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글로벌 증시, 특히 이제 중국과 미국을 가장 저희가 봐야 되죠. 특히 이제 그리고 미국은 앞으로 이제 무역 지수, 비제조업 지수, 그렇게 하고 이제 가장 큰 주간 원유 재고 등이 이제 발표가 곧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우리 국내 시장에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 시청자분들께서 이 선물 지수도 한번 관찰을 하시면서 좀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아마 이번 주에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생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의 환해지성 물량이 나올 가능성, 전체적으로 벌써 파생 쪽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주식하시는 현물 쪽에 참여자분들도 주의가 요구된다라는 얘기십니다. 파생의 차트를 전혀 못 보시거나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체감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실 때요. 네. 그게 이제 갭 하락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네. 일단은 뭐 그 HTS를 이제 보시는 거래하시는 분들은 네. 그 개별 매매 거래창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걸 보시면서 매도세가 이제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만 이제 그것만 좀 포지션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렵네요. 그냥 김선철 멘토님 얘기 듣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매주 수요일 나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동성 조금 유의해야 된다. 일단 수급도 특별히 파생 쪽에서 집중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황민영 멘토님은요? 네, 여전히 뭐 실적에 대한 어떤 이제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외국인들 수급이 지금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죠.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 있지 않은 모습은 이제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7일날 발표되는 7월 미국의 고용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 보고서 동향을 일단 면밀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죠. 중요한 건 거기서 나오는 실업률이 지난번에 이제 6월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거기서 5.3%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완전 고용 상태인 실업률 수준을 5%에서 5.2% 수준을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7월 고용 보고서에서 나오는 실업률 동향 자체가 만약에 그 안에 밴드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조금 더 가중될 수 있겠죠. 따라서 고용 보고서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그와 맞춰서 좀 더 기다리면서 천천히 장기전을 좀 치룰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황민영 멘토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인터파크 호실적 이전에 바로 하루 전날 정확히 추천하셔서 오늘 또 곧바로 수익을 안겨주신 황민영 멘토님께서 이번 주말에 강연회를 여신다고요?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강연회가 있고요. 자, 일단 8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강연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성원타워 1층인데요. 자, 일단 뭐 오시는 길 말씀드리면 2호선 분당선 선릉역 8번 출구로 나오셔서 오시면 그 자리에서 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자리에 오시면 제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해법을 완벽하게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그 자리에 꼭 놓치지 말고 모두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황민영 멘토의 8월 8일 토요일 2시에 있을 강연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님 그리고 황민영 멘토님의 도움 말씀 들어갔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많이 파는 건 아닌데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사지 않고 있어요. 코스닥도 팝니다. 선물만 아주 조금 사는 그런 모습인데요. 기관도 거래소에서는 어제와는 정반대 포지션 외국인과 함께 순매도 소폭이지만 해주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목소리 들어볼까요?
네, 증권사 투자전략 모험이 되겠습니다. 최희증 차장님, 중기 조정까지는 앞으로 남은 시간이 2달 남짓이다 하셨습니다. 정영훈 과장님은요, 수급 공백 속에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개별주의 모멘텀 있는 종목에 더 집중하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시장은 조금 흔들리는 국면이다라는 얘기시죠. 김현겸 팀장님은 계속해서 유가 하락 수혜주에 관심 갖자. 어제 드디어 항공주들이 올라왔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안상현 대리님은요, 국내 저평가 매력 때문인지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순매수 유입은 긍정적이다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은 아직까지는 사지는 않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오늘 특별히 큰 그림에서 중기 조정이라고 메모 남겨주신 최희승 차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그 뒷배경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최희승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기 조정까지 앞으로 남은 시간이 2달 남짓이다 하셨었는데 조정까지는 2달 뒤에 조정이 온다라는 얘기신지 아니면 조정까지 2달이나 시간이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뭔가 해보자라는 의미신지 그 의미를 모르겠네요. 네, 이게 참 요즘에 저 옐런 의장같이 참 애매모호하죠. 네. 네, 일단 뭐 술병에 술이 반이 남아서 좋아할 수도 없고 나빠할 수도 없는 뭐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달력에 메모 하나 시청자분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달력에도 메모가 돼 있는 내용입니다만 11월 달 달력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많이 오른 종목들 공매도를 경계하자 대차장고 증가 종목 1위부터 30위까지 뽑아서 경계할 것이라고 써놨고요. 12월 달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및 공매도를 조심하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처음 말씀드렸던 거는 뭐 이해하시겠지만은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한 종목에 40억 이상의 평가자산을 갖고 있는 큰 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 시세책을 내고 매각을 했을 경우에 시세 차익에 대해서 약 22% 이상의 기타 소득세를 또 추가적으로 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량을 줄이는 현상들이 매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써두면 그때 생각 못했다가도 좀 기억이 나실 수 있으니까 좀 말씀드린 거고요. 따라서 한 10월 달까지는 뭐 일단 뭐 시장이 뭐 크게 변동성은 물론 좀 있겠습니다만 뭐 크게 급락을 한다거나 그런 뭐 특별한 이슈 없다면 뭐 그렇게 좀 무난하게 좀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장중에 이제 종목별로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큽니다. 그동안에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7월 달에 상당히 좀 원투 펀치 많이 맞았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심리적인 어떤 지지 저항이 상당히 좀 얇아지면서 좀 어느 정도 오르면 팔아야 되겠다는 심리, 조금만 떨어지면은 다시 단기 단타를 노리고 들어와야 되겠다는 심리가 양립하면서 상당히 장중에도 변동성이 뭐 4, 5% 이상씩 종목별로 나타나는 모습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용한 어떤 트레이딩 전략은 상당히 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종목 선택 시에 지난주 월요일이었나요? 이번 주 월요일인지 제가 말씀드렸었던 정말 그 회사 사장이 나한테 손잡고 우리 같이 투자합시다 했을 때 투자할 마음이 드는 그런 기업을 골라서 그런 종목들로만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뭐 그것조차도 나는 도저히 뭐 이 변동성 따라갈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뭐 저희 같이 하루 종일 시장을 바라볼 수 없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변동성을 좀 따라가기 어렵다 그럴 때는 좀 쉬시는 것도 좀 전략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옐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 시기를 앞두고 뭐 FOMC 회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뭐 다소 매파적인 뭐 주식으로 따르면 약보합 같은 그런 정도의 스탠스를 취하면서 이 뭐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외국인들이 뭐 지금 현재는 뭐 크게 이탈하는 흐름은 6, 7월 달처럼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애매모호하게 스탠스를 이쪽 저쪽 지금 뭐 정하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뭐 미국 옐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일본을 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모 증권사에서도 이제 레포트로 나온 부분인데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양쪽 하나 축소를 하면서 디플레이션 심리 제거 실패하면서 지금 또 추가적인 어떤 경기 침체를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섣부르게 금리 인상을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 사실 제가 볼 때는 9월 금리 인상은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빨라야 12월인데 12월도 확률은 50%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외국인들 스탠스도 지금 뭐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따라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코스피 좀 올라가기 좀 어려울 거다라고 이제 봤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또 환율적으로도 봤을 때는 뭐 지금 최근에 뭐 1170원대 회복해 주면서 뭐 상당히 좀 뭐 수출주들, 뭐 자동차주들 일부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일시적인 반등이 그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의 차이일 수 있는데,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파는 거냐, 환차손을 의식해서, 혹은 외국인들이 팔아서 달러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환율이 올랐던 거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뭐 사실 어찌 됐건 간에 뭐가 먼저인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시장은 외국인들이 본격적인 매수를 해주기 전까지는 사실 좀 크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는 좀 없다. 대내외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결론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시간은 없는데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외국인을 일단은 지금 뭐 크게 사지도 팔지도 않는 관망세, 뭔가를 좀 기다리는 듯한 분위기인데 휴가 시즌입니다. 기관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네, 사실 그저께 이제 월요일 날 시작하면서 그 전주에 이제 목요일까지 크게 하락하고 금요일 날 살짝 반등 나오고,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여지없이 틀렸고요. 아무래도 뭐 외국인 펀드 매니저들은 이미 뭐 휴가를 다 갔죠. 걔네들은 뭐 일주일 휴가 가는 게 아니라 뭐 거의 한 달 정도 휴가를 가니까,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려면 8월 중순 이후나 돼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뭐 기관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뭐 그냥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라도 휴가 가기 전에 뭐 오른 종목들, 뭐 수익난 종목들을 좀 정리하고 가는 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관들도 뭐 그게 세게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투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계속 좀 매도세가 좀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뭐 휴가와 관련돼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썸머레를 기대하지만, 반대로 기관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그 썸머레는 바로 일부 차익 실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충되면서 지금은 시장이 거래 대금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직은 좀 뭔가 아닌 것 같네요. 다들 본격적인 어떤 플레이어들이 링 위에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은 더 시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 없는 분들은 현금, 확실하게 종목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슬림하든 확실하든 종목에서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최희승 차장님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선물시장 분위기 읽어볼까요? 오늘도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조금 빠지는 듯도 한데 243이 살짝 깨져 있습니다. 어제 243 밑에서 매도하자라고 하셨었는데 조금 빠지다가 다시 들어올려서 끝이 났었잖아요. 현 시장 수급 먼저 짚어주시죠. 네,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 현물 241억 순 매수 중이고, 외국인 326억 순 매도 중입니다. 기관 20억 순 매도 중이고, 선물 수급 살펴보면 개인 214계약 순 매도, 외국인 377계약 순 매수, 기관 23계약 순 매수 중입니다. 옵션 수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489계약 순 매수, 풋옵션 13,979계약 순 매수 중이고, 외국인 콜옵션 3,511계약 순 매수, 풋옵션 1,695계약 순 매수 중이고, 기관 콜옵션 5,532계약 순 매도, 풋옵션 15,557계약 순 매도 중인데, 일단은 지금 수급적인 특징을 보면은 어제 상태에서 N자형으로 흔들어주고 나서 개인들이 다시 이제 매수 쪽에 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선물 쪽에서 매수 우세를 좀 보이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또 약하게 매도 방향을 좀 노려보고 있는 수급 모양입니다. 자, 오늘 주요 거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1차 하장선이 245, 2차 하장선이 248, 하단 1차 지지선이 242, 하단 2차 지지선이 240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좀 전형적인 N자 장세를 좀 보여주면서 위아래로 좀 심하게 흔드는 모습을 보여줬던 하루였는데, 오늘 오전 장세는 10시 반까지는 좀 매수세를 보여줄 전망이기 때문에 첫 거래는 좀 매수 쪽으로 좀 노려보시고, 10시 반 이후에 중국 시장이 좀 개장이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반대로 매도 장세를 좀 노려야 될 시기입니다. 오늘은 전강후역의 좀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현재 수급 상황도 좀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좀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하방 목표치는 전 저점 부근인 선물 가격으로는 241.35 부근이며, 12시 이전에 241.35 가격이 좀 돌파가 되면
240까지 목표치에서 확대돼야 되는 시장입니다. 어제 M자 장세로 개인들이 매수 기대감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더 큰 하락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10시 반 이후부터는 좀 매도를 노려보시면 수익 내시기에 좀 유리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가격이 243 부근 정도까지 한번 위아래로 좀 흔들어 봤었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10시 부근에 243 위에서 한번 매도를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장 스타트하는 거의 비슷한 타이밍 10시 반에 243 위쪽에서 매도하면 수익 나겠다. 전저점인 241.35까지가 1차 목표치, 12시 이전에 이것까지 뚫리면 240까지 더 기다려봐도 좋겠다라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매도 쪽에 전략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 손석표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까지 코스피는 왔다 갔다요. 코스닥이 1% 가깝게 더욱더 힘을 냅니다. 이상으로 출발 증시 와이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